안녕하세요. 신정원님 발표 되게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엘라스틱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종민이고요. 엘라스틱이나 엘라스틱 서치 혹시 써보시거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개발은 지금 저도 이제 첫 직장은 개발자로 시작을 했는데 개발은 지금 손댄 지 좀 오래됐어요. 그냥 뭐 개인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건 조금씩 하는데 대부분 저는 이제 커뮤니티 엔지니어라고 해서 저희 팀에 원래는 에반젤리스트라고 직함이 돼 있었는데 그 커뮤니티 팀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이런 그 행사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발표를 많이 하거나 이런 그 행사 후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팀인데 그쪽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6월부터 이제 커뮤니티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행사 같은 곳들 많이 찾아다니면서 저희 제품들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저도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좀 스타트업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근데 사실 스타트업 할 때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커뮤니티 활동이었어요. 그 전에 있던 회사는 제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하는 이런 많은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참여를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하다가 그 엘라스틱 서치라는 기술을 좀 발견을 하고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서 봤는데 한국에서 하시는 분이 아직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내가 이거 커뮤니티 활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다 그룹 만들고 관심 있는 분들 모아가지고 스터디 모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뭐 행사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 뭐 오키 포럼 같은 그 발표하는 데 가서 이렇게 발표도 해보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모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잡지사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기고도 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책도 쓰고 하게 되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라는 스타트업 개발은 안 하고 스타트업 운영은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제 전문가 취급을 받게 됐어요. 그때 운 좋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때 사실 하던 스타트업은 잘 안 됐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컸고 그때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결국은 제가 잘 못했어요. 그건 잘 못했는데 그래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경험을 많이 얻었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면서 먹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엘라스틱 커뮤니티 만들면서 제가 엘라스틱 서치 커뮤니티 만들면서 엘라스틱 서치 회사에다가 그냥 되게 대표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뭐 contact elastic search.com 이런 데다가 메일 하나 그냥 써봤거든요. 제가 내가 한국에서 니네 커뮤니티도 하나 만들고 이런저런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이런 활동을 좀 해도 되겠냐 했더니 갑자기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 집으로 막 스티커랑 막 티셔츠 이런 걸 한 박스를 보내주더니 모임할 때 쓰라고 그래서 보내주고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스타트업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뭐해서 먹고 살까 하는데 이제 죽어도 다시 취직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한번 여기 엘라스틱 서치 컨설턴트 비슷하게 일을 한번 해봐도 될까라고 이제 엘라스틱사에다가 그렇게 또 다시 메일을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마침 일본, 홍콩 이쪽에 사람 뽑는 중이니까 한국도 팀 하나 내달라고 할게 그래가지고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희 회사 이름이 엘라스틱 서치사였는데 회사 이름을 2015년에 엘라스틱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꾼 게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검색 엔진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의지 때문에 그렇게 바꿨는데 엘라스틱 서치라고 검색하면은 저희 회사 제품이 나오는데 엘라스틱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고무줄 같은 게 같이 나와서 근데 요게 저희 마크예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 이걸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여기 엘라스틱 회사 마크고 회사 로고고 클러스터 로고고 이게 엘라스틱 서치 로고고 그렇습니다. 엘라스틱사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라는 오픈소스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검색이라는 게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글, 네이버 이런 거 외에도 사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윈도우 밑에 탐색기 열면은 옆에 이제 검색창 있죠. 그런 게 다 검색이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위에 살짝 내려가지고 쓰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검색 기능은 대부분의 모든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 저희 직원은 800명 정도 되고요. 한국인 지금 직원이
제가 1호고 지금 현재는 9명이 있고요. 이게 시작은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했고요. 창업자분은 이제 뭐 이스라엘 분이기, 창업자는 이스라엘 사람이긴 한데 이제 회사는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스타트업이 이제 실리콘밸리 진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하는 총 본사는 이제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엘라스틱서치는 이제 오픈소스 검색 엔진이고요. 저 하드볼 개발하신 더그 커팅께서 또 이제 아파치 루신이라는 검색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RDBMS로 대부분 이제 시스템들을 데이터 저장소를 구현을 했는데 요즘은 그거를 검색 엔진으로 또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또 실시간 분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검색 엔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엘라서치 외에도 이제 엘라스틱사에서는 다양한 이제 키바나나 로그스탯이나 비치 같은 그 시각화 도구나 이제 수집 도구 같은 것들을 같이 또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징 중 하나가 또 그 회사에 있기는 해요. 근데 특히 개발 직군들은 리모트로 일들을 많이 해요, 집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얘기도 좀 제가 어디서 많이 좀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아서 오늘 그 얘기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뭐 저희 회사는 아닌데 좀 유명하신 이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오토매틱 워드프레스 만든 오토매틱의 김태곤님이 올려놓으신 영상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침대 설사까지 1분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희는 아파치 라이센스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 조금 바꿔야 되는데 저희도 아까 신영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키바나, 엘라서치, 비치, 로그셋 요 주요 프로덕트의 코어는 다 아파치 라이센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좀 부가적으로 상용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또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 라이센스를 같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오픈소스로 자신의 주요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그렇게 잘하시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픈소스로 이제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잘 하는 곳은. 근데 저희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 고객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희 주요 고객 벤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중 하나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훌륭한 개발 회사인데 그럼에도 저희 제품을 이렇게 사다가 쓰고 계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예전에 패스트라는 검색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데 지금 그거 개발 안 하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검색 기능 같은 것들을 엘라서치로 OEM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제일 큰 고객이 골드만삭스거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자기네들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그래요. 증권회사라고 안 그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제가 알기로는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페이스북보다 많아요. 여기가 한 5, 6년 전에 한번 이렇게 시합을 붙인 적이 있어요. 스톡브레이커들하고 엔지니어들이 만든 시스템하고 한 6개월 정도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디가 수익률이 더 높냐 했는데 시스템이 이겼어요. 그래서 트레이더도 다 잘리고 그 자리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엘라서치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허브에서 리포지토리 검색하면은 다 엘라서치를 찾아요. 그리고 틴더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처음에 요 슬라이드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몰랐는데 요즘 승리가 이런 광고하고 있던데, 남녀 이상형 매칭 시켜주는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이상형 검색하는데도 엘라서치를 써요. 그래도 쓰고, 저희가 오픈소스이고 아파치 탑 레벨 프로젝트인 루신을 갖다가 쓰는데, 또 이제 저희 회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루신 커미터가 저희 회사에 10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루신 코어도 되게 많이 고쳐요. 루신도 컨트리뷰션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루신의 현재는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을 엘라스틱사 엔지니어들이 컨트리뷰션 한 코드들이 올라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여기 사이먼 율나라는 사람이 저희 4명의 공동 창업자 중 하나인데, 이분이 아파치 루신 솔라 커미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엘라스틱서치 팀 전체 프로덕트 테크 리드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 이번에 우리 회사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아파치 커미터가 되었다, 축하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메일이 와요. 그래서 실제로 엘라스틱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다가 아파치 커미터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기술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 지원도 하고
기능 중에 이제 유료 사용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좀 고급 기능, 머신러닝 기능 같은 거. 내지는 이제 뭐 관계도 분석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사업, 뭐 컨설팅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저 기술 지원 서브스크립션, 좀 구독이라고 하죠. 기술 지원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한국은 또 예전보다 생각하면 지금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 그 수준하고 비교하면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쪽은 아직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몸값이 너무 싸요. 이게 저희 이런 서브스크립션 구독하는 비용이 이게 싸지가 않거든요. 이걸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엘라스틱 개발한 엔지니어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와서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질문에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1년에 몇천만 원씩 받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 뭐 유명한 얘기 있죠. 포드사의 뭐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 어떤 전문가가 와가지고 망치질 몇 번 했더니 고쳤는데 비용을 $10,000를 청구를 했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망치질은 $1고 어디를 망치질 해야 되는 걸 알아낸 비용이 뭐 $9,999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한 값을 이렇게 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한국은 또 이게 일을 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한 명 고용해서 옆에다 두고 이렇게 야 네가 이거 문제 생기면 해결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문제 생겼을 때 실제로 맞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술 좀 받으려는 거는 지금은 많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쉽게는 좀 가려면은 그러니까 세계 수준으로 맞추려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국내 굉장히 큰 보안회사, 안랩은 아니에요. 다른 보안회사 한 군데와 이제 계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술 지원 계약을 거기가 굉장히 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어요. 어떤 나라의 국가 수준의 그런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POC를 저랑 저희 직원 한 분이 또 가가지고 거의 한 2주일 정도 그 회사 출근하면서 거기 시스템 만져주고 다 만들어주고 거기 엔지니어 한 분 옆에 붙여가지고 이분한테 막 기술 가르쳐주고 하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우리랑 그 계약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때 저희랑 같이 POC 했던 그 회사 직원분들이 이제 다 덤태기를 쓰고 그걸 다 개발하고 있다가 이분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저희한테 와가지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러셔가지고 저희 영업 이사님이 거기 쌩까라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런 거를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혹시 경영자나 매니저분 계시면은 이 사람이 욱쳐서 나가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비용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홈페이지 가셔서 그 한국말로 고객이라고 돼 있을 거고 영어로 유스 케이스 페이지 들어가시면 뭐 다양한 사례들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이런 기술 지원의 가치 같은 것들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버라이전 와이어리스에서 저희 고객인데 엘라스틱에서 시스템을 차용하고 기술 지원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MTTR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 메인테넌스 타임 투 리커버라고 해서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다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20-30분에서 2-3분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시스템이 다운되면은 1분당 한 2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난대요. 30분 동안 다운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만큼 손해인지. 근데 1년에 그 몇천만 원 주고 이런 기술 지원 도움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런 데는 경험상. 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저희 사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한 40여 개국, 저희도 정확히는 다 몰라요. 한 40여 개국 정도의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한 곳에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보통 이렇게 컨셉 사진이긴 한데 에어코일도 하고 저희 맨 오른쪽 여기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 저희 샤이 베넌이라는 저희 창업자분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보통 모이는데 한 번은 미국, 한 번은 유럽에서 이렇게 모이고요.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는데 저 리모트 워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또 아무래도 이 주제를 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원격 우리는 막 이제 화상회의 같은 것들 원격으로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BBC 뉴스에서 이때가 아마 박근혜 탄핵됐던 그 시기인 것 같은데 그 BBC 뉴스에 한국 주재원 분이 앵커분이 이렇게 방송을
하시다가 전 세계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는 중에 이 아이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발걸음도 너무 경쾌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근데 저희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하죠.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사람들끼리 하니까 일하다가 누가 막 옆에서 애가 막똥 싸다고 울고 이래도 그러는데 이분 되게 대범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이게 한 1, 2년 전에는 꽤 자랑거리랄까? 그 되게 좀 신선한 주제이긴 했는데 사실 요즘은 되게 많아졌고 또 많이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 해외 회사들 말고도 국내 회사들도 되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리모트 워킹을 하시는 곳이 뭐 대표적으로 오토매틱도 그렇고 그 이렇게 요즘 이제 SNS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들이 많다고 이렇게 그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회사들을 소개하던 데를 보면은 되게 막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돼요. 혁신적인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 뭐 길랩 같은 것도 이제 막 핸드북 같은 거를 되게 자세하게 적어놔가지고 그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꼭 회사 가서 누굴 찾지 않아도 모든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떻게 일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다든지 회사의 그런 그 멀리 떨어지지만 그래도 서로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뭔가 문화가 잘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사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뭐가 이렇게 리모트 워킹하면서 뭐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세울 건 없는데 신기하게도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가고 개발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래서 일단 오늘 그냥 말씀드릴 거는 뭐가 좋다고 자랑드리는 것보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굉장히 좋은데 절대적으로 좋은 회사라는 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좀 섞어 넣은 거라 이제 좀 젊은 분들 오늘도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넣었는데 꼭 절대적으로 어떤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이 회사가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회사가 좋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회사 옮기고 나서 예전 그 대기업에 있던 동료들한테 나 이런 식으로 일해라고 일을 하면은 자기는 그런 데서 절대 일 못하겠다고 이제 그러는 동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저한테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근데 계속 뭐 무슨 이벤트 같은 거 찾아다니고 어디서 이렇게 발표할 거 찾아다니고 어디서 홍보할 거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저한테 누가 일을 시키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어쨌건 성과는 만들어서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자율적으로 일을 해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건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또 한국 같은 경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계속 이제 주어진 일들만 태스크만 이렇게 하는 게 또 익숙한 터라 또 이제 사실 쉽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리모트 근무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대도시 집값이 어마무시한데 한국도 뭐 지금 집값 비싸다고 난리긴 한데 캘리포니아 쪽 그 북가주 쪽에 실리콘밸리 쪽 가면은 진짜 어마무시해요. 거기 실제로 살고 있는 제 지인 말을 들어보면은 거기서 살려면은 여유롭게 산다고 얘기를 하려면 맞벌이는 2억, 외벌이는 3억 이상을 받아야지 잘 산다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분들이 뭐 한 1억 5천 연봉 받고 실리콘밸리 갔다 하는 거 별로 그렇게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그거 사실 되게 힘들게 사실 거예요. 그분은 가시면. 저희가 집값이 막 저래요. 저도 제가 아는 형이 몇 해 전에 갔어요. 한 2억 조금 안 되게 계약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 형이 막 여긴 뭐 월세가 월 5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2층 목조주택 이런 데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방 3개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있는 그런 우리 그냥 사는 집 있잖아요. 그런 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가 꽤 크죠. 근데 만약에 리모트 워킹 한다고 하면 꼭 이런 데로 이사 오라고 안 해도 돼요. 꼭 비싼 동네에다 사무실 두고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와서 출근해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낭비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아까처럼 1년에 한두 번 어디 좋은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워크숍 한번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사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리모트로 그러니까 비동기적으로 일을 하는 게 옛날부터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그래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연락을 주고 받고 이러면서 일을 하는 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회사랑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는 미팅을 한번 하면 비행기 타고 6시간 날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팅 한번 하자 이렇게 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한국은 안 그렇죠. 한국은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 시내에 있고 그것도 이제 강남 내지는 구로 뭐 광화문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미팅 한다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하면 뭐 한 30분, 1시간 있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맘만 먹으면 잘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에 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출퇴근 시간이 없어지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출근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 사무실을 저기 삼성독자에 유역을 얻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집에 애기가 어려가지고 집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런 거고요. 그냥 리모트 워크라는 게 꼭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이 잘 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걸 이제 리모트 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에 사무실이 없을 땐 저도 이제 동네 스타벅스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가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아랫도리는 안 입고 일을 해야지 능률이 오른다고, 이런 분들은 저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좀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일이 잘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무실 임대료를 또 절약하는 효과도 있고요. 근데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아무래도 그 동료들끼리 얼굴 보면서 옆에서 일을 하게 되면 되게 시시콜콜한 것도 이제 한 번씩 얼굴 더 보게 되니까 이제 유대감이 좀 더 생기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태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얻는 정보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또 많이 좀 누락되기도 하고, 그 회의가 저희는 이제 화상회의로 다 하거든요. 중요한 회의는 화상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이제 미리 아젠다를 다 공유를 해요. 그리고 구글 도큐멘트 하나 열어놓고 거기다 네가 할 말 있으면 거기다 쓰라고 해요. 왜냐면은 회의를 하면서 내가 누가 막 얘기하는데 거기서 내가 말 끊고 들어갈 타이밍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화상회의는. 그 화상회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할 말 있으면 아젠다에 미리 다 써놓고,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말하다가 그 다음 누가 무슨 얘기 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권을 줘야지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겨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잘 좀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리모트를 한다고 그러면은 스스로 그 일을 할 분위기를 좀 만드는 법을 좀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중간하게 잘못하면은 나는 지금 일하는 건지 쉬는 건지 막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면은 일을 해도 불안하고 쉬어도 불안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프트 엔지니어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루에 이제 그분들 집에서 일하시는데 일할 시간을 정해두시고 집에 슬리퍼를 2개를 준비해놨어요. 일할 때 신는 슬리퍼랑 그냥 집에 있을 때 신는 슬리퍼. 그래가지고 그 슬리퍼를 신으면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난 출근 상태다. 딴 거를 신으면 난 지금 이제 일이 끝났다. 이런 거고, 이 만화 보시는 분 요즘은 이제 연재를 안 해서 그런데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던 건데, 잘려서 이제 그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게 된 요 세디가 계속 일을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한 바퀴 도는 거죠. 돌고 와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잡지의 392호가 이제 리모트 워크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신 조인석 님이 이제 기고하신 글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리모트가 한국은 좀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고객한테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 확실히 이제 얼굴 보면서 일을 하던 게 이제 익숙한 민족이라, 그게 또 이제 익숙한 문화라 그렇고, 회사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사실 이메일 주고 전화하고 하면서 계속 좀 해주세요 하면 죽어도 안 해주던 사람이 찾아가서 해주세요 하면 해주는 경우가 짝짝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만나는 걸 선호를 하죠. 얼굴 보고 미팅을 해야지 또 진도가 나가고, 네, 이런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동료들 간의 신뢰. 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라, 이런 거를 좀 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선가 회사를 위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냥 상호간에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동료들끼리, 그리고 이제 매니저랑 관리자와 그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안 되면은 리모트 워킹은 그 회사에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도 이제 회사 사람을 뽑을 때, 한 명 한 명 뽑을 때 굉장히 이제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요. 보통 한 7, 8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운 좋게 3번 만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많이 보는 게 이 사람 실력도 보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되게 많이 봐요. 이 사람이 과연 내가 터치 안 하고 그래도 혼자 주관적으로 뭔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 그 소프트웨어 직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실제로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근데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이게 다 맞아서 저 가운데에 내가 있으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나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내 피지컬은 축구 선수는 아니고 실제로 내가 잘하는 거는 이제 막 떠드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나는 커서 축구 해설가가 되면 되는데, 또 이제 축구 해설가가 세상에서 되게 대우받는 직업이면 더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또 살기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제 좀 개발하는 직군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개발 실력이 좋아야지 내가 대우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또 되게 은연중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봤을 때는. 근데 저희 회사만 해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분류하는 직군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중 하나인데 저는 사실 코드를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도 나름 회사에 뭐 기술 문서 같은 거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필요한 로컬라이징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지식 같은 걸 좀 전파를 하거나 역으로 회사에 있는 것들 내놓는 게 다 회사에서는 그 가치를 매기는 컨트리뷰션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서포트 엔지니어 분들도 보통 아시아 지역엔 서포트 엔지니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고객들의 트러블 슈팅을 하는 분들이고, 컨설턴트는 이제 시스템 개발 시점에 직접 찾아가서 뭘 하는 분들이고 뭐 이런 식인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군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을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개발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개발자 되다가 나중에 이제 대부분 관리자로 가고, 요즘은 또 많이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도 이제 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직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내가 일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이거보다도 내가 스스로 좀 행복해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 정의할 수 있으면은 어딜 가서도 좀 행복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리모트 하면서 쓰는 도구들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GitHub 되게 많이 쓰는데, 저희가 GitHub을 개발하시는 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 마케팅 팀도 쓰고 저희는 되게 많이들 써요. 그래가지고 저희 리파지토리, 저희 주 프로덕트인 이제 엘라스틱 리파지토리인데, 보면 이제 내가 왜 넣었지? 지금 여기에 이슈가 한 1200개 정도, 그리고 커밋이, 브랜치가 엄청 많은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팀에서 쓰는 GitHub이 있는데, 뭐 프라이빗이라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Call for Papers라는 리포지토리가 있는데, 여기에 행사가 생기면 저희가 여기에 이슈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제가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밑에서 다른 누가 막 이렇게 태그를 해줘요. 이렇게 요거는 어디서 열리고 무슨 언어로 진행하고 여기에 우리가 스폰서링을 할 거냐, 뭐 어떨 거냐. 그리고 뭐 마케팅 팀 같은 곳에서는 뭐 이제 또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공유할 때도 하고, 아니면 뭐 캠페인 활동 같은 것도 이런 걸로 하고. 그래서 GitHub을 되게 개발 툴이 아니라 그냥 공유 도구로 써요. 저희는 공유 도구로 많이 쓰고, 비개발 직군도 GitHub 아이디는 다 만들려고 하고요. 이게 또 좋은 게 이제 만들면 슬랙으로 이렇게 자동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API도 되게 잘 돼 있고. 여기 있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화하면 번역팀에서 이제 만든 리포인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서 누구한테 이제 할당할 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태스크 해가지고 한국어 번역 다 됐니? 중국어 번역 다 됐니?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날아오기도 하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구글 앱스 굉장히 많이 쓰고, 뭘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제 구글 앱스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코멘트 달면서 이렇게 이메일 주소 쓰면 소환되죠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아무 쓰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슬랙. 저희도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이제 지라에서 돼 있는 힙챗을 쓰다가 슬랙을 지금은 쓰고 있고요. 슬랙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슬랙에 있는 봇 같은 걸 되게 좀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엘라스틱 저희 공식 계정,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그 트위터 계정 같은 데서 이렇게 뭘 올리면 항상 저희 슬랙에 이렇게 올라오고요. 저희가 워터쿨러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외국 기업에서 정수기를 워터쿨러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탕비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잡담 나누는 데를 워터쿨러라고 해요. 그래서 워터쿨러는 이제 잡담 나누는 채널인데, 여기에 막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저희 SNS에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세일즈 중 누가 어디 딜 따내면 이런 식으로 링저벨이라고 해서 샴페인 따는 이런 봇이 나와가지고 하나씩 올려주고요. 특히 서포트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여기는 출근하면 오하이오라고 인사를 해요. 외국인들도 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얼전트 이슈라는 곳이 나와가지고 뭔 일이 생겼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봐라 그러고, 이거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레이더라는 앱이 또 국가들마다 출근 시간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한국 시간으로 뭐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인데 홍콩 엔지니어가 출근하는 시간이 있고 중국 엔지니어가 출근하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딱 매 정시마다 그 엔지니어가 출근할 시간에 그 사람들을 띵 호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부터 일할 시간이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시간까지 늦잠 자고 있으면 이제 알림이 오겠죠. 웅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뭐 이슈 생기면 또 올라오기도 하고, 희한한 걸 또 많이 만들더라고요. 저희가 요거를 되게 크게 쓰는데, 세일스포스 혹시 회사 쓰시는 분 계세요? 계시네. 세일스포스라는 툴 회사 들어보신 분? 여기가, 저도 사실 이 회사 들어오긴 몰랐는데, 들어오기 전엔 몰랐는데 이 툴이 정말 어마무시해요. 이게 원래 마케팅 세일즈용 툴인데,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디 가서 처음으로 그 이메일 캠페인 같은 걸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저는 리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리드가 되고 이 사람이 실제로 고객이 되고, 나중에 고객 된 이후에 저희한테 뭐 무슨 서포트 이슈를 제공했던 이런 내력들이 한 번에 다 관리가 돼요. 한 번에 다 관리가 되고, 이게 하여튼 굉장히 딱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한 CRM을 되게 커스터마이징 잘해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희 엔지니어 쪽 말고 이제 비즈니스 쪽, 그러니까 세일즈나 이쪽에 있는 저희 VP들이 세일스포스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회사가 저도 몰랐는데 되게 큰 회사예요. 되게 대단한 회사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이 지금 세일스포스 거고요. 그 동네 그 블럭에 한 4블럭 정도가 다 세일스포스 건물이고, 여기가 요즘은 다른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 컨퍼런스장이 부족해가지고 아마존 같은 데는 요즘 라스베가스에서 컨퍼런스 하고 이러잖아요. 세일스포스가 예전에 컨퍼런스 한번 할 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티에 있는 그 영화관까지 빌려가지고 거기서 발표하고 그랬대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도시 전체를 컨퍼런스장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되게 그런 회사예요, 여기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다 CRM을 자사가 개발한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되게 잘 쓰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좋은 툴이다 싶었고, 저희는 화상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줌이라는 툴을 쓰고요. zoom.us에 들어가면 있는데, 얘는 신기한 게 한 200명 넘게 접속해도 되게 스무스해요.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뭐 안 되면 이제 구글 행아웃 같은 것도 충분히 좋은데, 이게 저희 팀인데요. 저희 팀코라는 건데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이 제 매니저인데, 저희 팀 리드인데, 지금 미국인인데 네덜란드에 살고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네덜란드로 이민 갔는데 수염을 여기까지 기르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 이사 한 명하고 내기를 했다 져가지고 19년 동안 기른 수염을 밀었어요. 그랬고, 이 친구는 오스트리아 친구인데 지금 비행기에서 지금 콜하고 있고, 중국 친구고, 호주 친구고, 일본 친구고, 이 둘은 미국, 셋은 미국, 여기 프랑스. 그래서 저희 팀이 그러니까 저희 에반젤리스트 팀이, 커뮤니티 팀이 사실 제일 좀 직원은 적은데 되게 다양한 국가에 있거든요. 좀 특이한 팀이라 그렇고, 이 툴 중에 되게 좋은 게 회의할 때 이제 레코딩을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레코딩을 해놓으면은 이게 내 로컬에 저장되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레코딩을 시켜놓고 나중에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게 내 이메일로 날아오게 할 수가 있는데, 이메일로 날아올 때 비디오 파일이랑 녹음 음악 사운드 파일이랑 얘기한 거를 스크립트가 와요. 이게 물론 이제 기계가 듣고 이제 스크립팅 한 거라서 좀 스펠링이 다른 경우가 많긴 한데, 나중에 회의 보면서 저처럼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아닌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유용한 툴이고, 저희가 그 인사관리 툴로 핑보드라는 걸 쓰는데, 이제 내가 휴가 가거나 뭐 이제 무슨 뭐 쉬어야 되거나 할 땐 여기다가 그냥 올려놓고 제 매니저한테 얘기하고 그냥 쉬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서포트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데 휴가 가거나 우리나라가 공휴일이거나 출근 안 해서 요걸 해놔야지 그 내가 쉰다고 한 날 나한테 이제 요청 그 티켓 같은 게 안 날아와요. 안 그러면 이제 막 날아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게임이 있어요. 이제 여기 그 직원들 중에 이제 사진 뜨고 이 사람 사지선 대형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맞추는 게임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랭킹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40 몇 등인데 심심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 어차피 얼굴 보고 만날 일이 정말 별로 없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동료들 누군지 가끔씩 이제 익힐 수도 있고 그러다가 진짜 1년에 한두 번 만날 때 알아볼 수도 있고 누가 또 나 알아봐주면 되게 기분 좋고 그래서 가끔 하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트렐로, 지라 이런 건 안 씁니다. 지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것들 쓰고 있고 저희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드업 콜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요. 엔지니어링 팀 같은 경우는 데모데이라고 해서 매주 한국 시간으로 사실 저는 많이 참여는 못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목요일 밤 12시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내가 만든 뭐 개인 프로젝트나 내가 만들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엔지니어링 팀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회사에서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누가 혼자 만든 것들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야, 나 봐라 이런 거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다가 이거 다음 버전에 넣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위키가 있긴 한데 별로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까 막 그 기트랩처럼 뭐 모든 것이 매뉴얼돼 있어서 상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또 리모트로 이렇게 되게 잘 되는 게 보면은 정보를 찾기가 되게 힘든데 또 신기한 게 개발이 되게 잘 되고 사람들 간의 협업이 되게 잘 돼요. 그게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단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그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막 처음에 채팅으로 설명을 해주다가 안 되면은 이따가 한 2시간 후쯤 1시간 정도 시간 되냐 내가 화상으로 1대1 하면서 가르쳐줄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한 명 한 명이 다이다이로 붙여서 되게 잘 가르쳐주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저도 이제 처음에 뭐 플러그인 같은 거 한번 개발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좀 매뉴얼만 보고 잘 이해 안 돼가지고 그쪽 개발팀에 조금 친한 애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요거 미안한데 잘 이해 안 되는데 이거 어디서 좀 알 수가 있을까 했더니 이 친구가 다짜고짜 이따가 콜하자 내가 다 너 개발하는 거 옆에서 봐줄게 이러는 거야. 무서워요. 좀 그렇기도 해요. 보통 한 명 있어 하면은 이제 전체 그 소개 메일 같은 거 돌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팀원들이 전부 다 1대1 콜 같은 거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지시하거나 이런 걸 장려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되게 친근함이 많은 사람들을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이거는 회사마다 문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문화 중에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런 거는 이제 요즘 많은 회사들이 많이 하는데 그 다양성 되게 존중하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외국 회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취업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절대로 성별, 인종, 종교 이런 걸로 누구를 차별하는 발언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아시아에서 이게 되게 전통적인 문화가 많아서 그런데 저희 예전에 아시아 국가에 있던 직원 하나가 채용돼가지고 미국에 이제 처음 연수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말을 잘못해서 바로 잘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 유니코드 오거니제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한 10만원 정도 내면은 실버 스폰서를 할 수가 있고요. 한 500만원 정도 내면은 골드 스폰서를 할 수가 있는데 플래티넘인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 유니코드 그 뭐라고 이모지를 내가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이모지 하나 후원하는 거 어떠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레프트 머시대시 브라켓 오른쪽 머시대시 브라켓 요거 2개를 엘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직원들한테 한 사람이 실버 하나씩 회사 비용으로 그 후원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도 그때 요 노란 리본 요거를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이름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 한번 저희 CEO가 I love you 해가지고 내용 없이 이렇게 제목을 전체 메일로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그걸 밑에 사람들이 사족을 달아가지고 이제 전체 회람을 몇 번 했는데 이 메일이 1년 넘게 돌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이 메일이 처음 날아온 날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제 창사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서둘러서 했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